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릇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려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온 인류 가운데 영광 중에 계셔야 될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들의 마음의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라 부르는 그것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되어질 줄 믿사오고 이 거룩한 복을 온 인류가 누리는데 쓰임받는 시간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23번째인데요. 은사, 언약회, 약 부분에 교회에 대한 약 부분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 부분 이야기했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에 대한 교회, 이스라엘, 중국, 한국 네 나라에 대한 약 부분을 그렇게 나눈 거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중국에 대한 거를 마치고 내가 좀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인터넷에 바로 올려버리는데 일단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동영상이니까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는 네이버에 브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QR 코드 만들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다 그걸 링크를 시킨단 말이죠. 우리 예배 마치고는 바로 해버려요. 그거 하는 데만 20-30분 걸리거든. 그걸 미뤄나니까 자꾸 부담이 되고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한 번에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바로 그때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 올리는데 안 받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받질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화면에서 동영상 이래 올리는 게 있어요. 업로드 이렇게 하고 올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난 주간에 파일 이름을 한번 봤어요. 이 파일 이름에서 혹시 리젝트 당할 내용이 있나 해서 봤는데 그게 지난 주간에 뭘 했냐면 중국 공산에 해가지고 이름이 쭉쭉쭉 나가는 게 있어요. 제목이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연결해서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중국 공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소위 말하면 유튜브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이 검색어에서 이게 리젝트 당하는 검색어 있으면은
유튜브 자체가 회사가 걸러주는 거다. 그런 걸.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이름 올리면 안 됩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면은 안 받아줘요. 그리스도에 있어서 연결하면 안 받아주는 거. 전두환 씨 이야기하면 안 받아줘요. 이 타겟, 공격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표적되어지는 단어가 있으면요, 안 받아주더라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과 공산을 연결했는데 이걸 중국이라는 말만 엮고 공산을 빼버렸어요. 빼고 올리니까 올라가지더라고. 그거는 뭐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공산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앞으로 붙잡아야 될 언어라 하고 지금 여기서 실험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13억이라는 인구가 공산이라는 그늘 속에 쳐다보고 바라봐지고 있는데, 저가 수동적으로 바라봐지고 있는데, 70억 가운데 중국 하면 공산이라 하는 그 어떤 체계로 바라봐지는데, 정작 그들은 이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당국이 거절하니까 이걸 마저 즐거운 듯이 쓰면 왜 그걸 유튜브에서 못 올리게 장치가 됐을까요? 어떤 공격 듣기 싫다는 거지. 중국과 공산이 연결하는 건 듣기 싫다. 아마 그 공산 자체를 중국에서 지금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참 좀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보겠지만은 중국을 모델로 하고 지금 공산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다 하고 지금 막 선전하고 지금 막 이걸 어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저한테 그 있다 이거지. 여기 이제 지난 시간하고 관계된 어떤 중국과 공산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그건 중국이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공산 자체를 모르고 썼다는 거지. 모르고 쓰라니까 지금 자기들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탈락 하는 거예요.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잡아 당겼다가 정작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좋은 거는 지금 전혀 찾지 못하고 이걸 내뱉어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중국을 보는데, 이제 한국의 약 부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가져야 되는, 또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이걸 붙잡아야 되는 하나의 약 부분, 약속, 약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일단은 왜 약 부분이 필요하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이 광복이라고 하는 1945년에 있었던 광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건 자체는 광복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어가 이 광복이라는 단어거든. 우리만 누리는 광복이 아니라 이 광복이란 말 자체가요, 빛을 다시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빛을. 이 성경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성경을 근거해서 이 광복이란 말을 썼느냐? 그럴 수가 있겠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어떤 성경에 근거한 우리 민족의 어떤 참 여망을 많이 비춰보고 있었거든. 그때 국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럴 입장이니까 예배 드리고 국회를 개원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를 광복이라 쓴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쭉 계속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빛. 그럼 우리가 일본 생활에서 오랫동안에 감옥에 갇히는 거, 억눌리는 거, 이런 것에서 그야말로 찌부둥한 어떤 우리나라 국군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여기에 해방은 환하게 열리는 어떤 그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구름이 그치는 듯이 빛이 바로 직사적으로 들어오니까 광복이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념을 그 당시에는 나라의 어떤 상황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했을지라도 이것은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이거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과거에 단 할아버지가 내세웠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내려오는 그 단어가 1443년에 한글을 통해서 다시 빛을 찾는,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홍익인간 자체가 중국 언어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언어가 중국과 달라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게 퉁 비춰오는데 한 500년 지나고 난 뒤에 광복이란 언어로, 한자 언어지만은 이거를 한글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광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구호처럼 이 광이 어떻고 복이 어떻고 우리 온 국민들이 전심전력으로 몰려들 만한 그러한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몰아열 만한, 우선 우리가 힘이 너무 약했고 당장에 참 6.25 사변도 나오고 또 경제개발도 해야 되고 이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민주화 운동 때문에 노동 문제도 막 문제 생기지, 전체적으로 복지 문제가 막 휩쓸리 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광복이라고 외치긴 외쳤지만 이게 우리 자체도 과연 광복이냐 할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어두운 지금 이미지로 지금 짙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짙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좀 대상이라도 일본이 있으니까 한번 벗어나자 하는 서로 간에 뭉치는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경제라는 것이 딱 있어갖고 국제적으로 OECD에 대한 영양 발표라든지 안 그러면 평가하는 나라, 경제 평가를 한 나라에서 뭔가 지표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들썩날썩하고 주가가 덜럭덜럭하고 하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자불안석이란 말이야. 자불안석.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정치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종북 세력이 그대로 지금 남한에서 막 활보하고 있고, 종북 세력 중에서 한 사람, 몇몇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버젓이 배치 달고 있는데 참 격세지감이에요. 격세지감. 벗어날 수 있었다. 벗어났다. 이제는 완전히 옛날에부터 우리는 완전히 빛의 성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광복을 해보겠다. 8월달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를 일본에서만 회복하면 광복이라고 막 외쳤는데 실제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빛이 더 잃어가는, 빛을 잃고 있는, 빛이 바래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복이라는 것은 외쳤지만은 이 광복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으로 봐도 광복은 우리한테 어림도 없고 또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국가의, 우리 국민의, 우리 한반도의 사명, 남북이 지금 이리 대치되어갖고 개성공단도 엉망이고 금강산도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뭔가 접목할 일이 없이 얼마 전에도 12일날, 6월 12일날 남북에 고위급 인사들이 만난다 하는 회담을 주선하다 그까지 무산되어버리는 이 암담하고 어디 내놔도 지금 진행 자체가 밝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명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속으로 더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 우리가 또 그걸 향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주관적으로 이건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하고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게. 광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광복이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광복이라 하는 말이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중국의 개념하고 있다니까. 중국에 우리가 광복이라고 외쳤다는 것은 일본의 세력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광복이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세종대왕을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문화에 대한 우리 오랜 간섭, 역사 속에서 중국의 영향 자체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도 1945년을 통해서, 공산을 통해서 5,000년 동안 내려온 왕조를 없애듯이 우리 민족도 중국에 붙은 조그마한 반도에서
중국의 영향에 얼마나 우리가 깊게 매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버리면은 실제로 우리가 반도라는 국가를 가지고 광복이란 말을 외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1945년에 광복을 외쳤다라는 것은 일본과 관계에서 광복이 나오지만은 국가적인 어떤 형태에서 통치 부분에서 광복이 나오지만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광복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광복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고유하게 내려오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이거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공급이 돼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사상만 갖고 중국에 대한 제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관습이나 언어까지 말이야. 얼마나 많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다행히 한글이 있어가지고 말이 다르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쭉 그것이 불과 뭐 1895년인가 그것도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 그 개혁 뭐 갑오경쟁인가 뭐 하는 그때에 비로소 한글이 우리 사회에 공식 언어로 되는 거예요. 공식 언어. 그 전까지만 해도 쓰는 무리가 몇몇 그냥 암암리에 그냥 쓰는 건 허용이 됐지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한글 자체를 공문서에 엮는 거는 1895년인가 4년인가 그때밖에 안 돼요. 갑오경쟁 나올 때. 그게 청일전쟁하고 연결된다. 청일전쟁에 지가지고 일본이 한국 사람한테 이 한국 사람의 언어를 중국 언어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잘 안 쓰고 있는 언어, 소매로 뭐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는 언어를 공식 언어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있을 줄 몰랐지. 일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게 나중에 또 일본의 문화정치라 해가지고 나중에 말좀 돼가지고는 뭐, 또 한국의 언어 자체도 말 잘 시키려고 일본 교육을 막 시키고 그랬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통일이 아주 해방이 된 거예요. 이 광복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분명히 두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의미. 하나는 일본, 하나는 중국. 여기서의 광복은 떨어지는 거고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복이라는 것은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찾는 거라.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국가적인 사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혀 이걸 모른단 말이야. 광복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선포하는 내용은 2012년을 딱 잘라서 1945년 우리 한국의 광복이 있다 하고 지금 주장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 온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 도대체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에서 약 부분에 한국이 붙잡아야 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지. 중국에는 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공산 자체를 상황 자체를 이걸 가지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바라던 주인의식에 대한 지향으로 해서 그 바른 주인을 찾아라 하고 권고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광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해결을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1945년의 광복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 국민들의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어떻게 내가느냐, 뭘 가지고 나아갈 거냐. 오늘 요 표현이요. 방송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방송을 했지만 이건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어느 정도 구상은 해왔지만은요, 언어를 나타내기에는 이게 처음이라니까.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한반도가 남북한이 같이
같이 공유하면서 일본과 중국과 더불어 우리가 지향해야 되라. 한국이 한반도로 해도 돼요. 한반도. 반도강이 좀 작나? 작은 것은 뭐, 다른 말 하는 게 좋죠. 반도가 좀 작다. 한반도. 마치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마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내가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를 만한 거라고. 그건 학자들이 앞으로 부르겠지. 저는 일단 남북한을 한반도로 부르는 거예요. 한반도가 지향해야 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하나의 온 국민들이 슬로건을 내세워야 될 것은 동북아 평화 공존이라. 동북아 평화 공존. 동북아. 전 세계 정세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동북아시아를 가면요. 이게 바로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예요. 대만도 들어갈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만까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만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중국, 일본, 한국. 중국하고 대만하고 같이 포함시키고 한국은 남북한을 같이 포함시키고 일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북아 평화 공존 요거를요 우리 국민들이 1945년에 강복이라는 거 외치기만 외쳤지 이거 자체에 대한 실체를 뭐로 잡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왔는데 여기에 대한 실체를 던지는 거고 바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될 모든 국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여기다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약 부분에서 중국을 이야기했고 1940년 이스라엘 이야기했고 그 다음 교회라고 하는 이 시각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동북아 평화 공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지 않고 그 이름 자체는 지난 금요일날 금오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생각하느라 여러 생각하다가 요 부분이 딱 걸리면서 이름을 동북아 평화 공존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을 있어야 되겠다 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평화공존의 평화공존의 가능하다 하고 볼 수 있는 이 구도 설정, 공존 가능 구도 설정이라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쉽게 참 말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만은 하나하나가요. 우리 개인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개인이 개인끼리의 연합이라 하는 이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에서 동료끼리 같이 일을 한다. 동료로서 일을 하는 것,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두 사람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사업체를 가지고 동업을 한다. 어려워요. 가족이 가장 가깝다 하는 가족도 두 사람 남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사연들이 어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똑같나요?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가 두 국가, 세 국가 지금 남북한에 이런 대치돼 있고 대만과 중국 간에 그 갈등도 있고 이런 속에 있는데 일본은 지금 중국이나 한국한테 침략 국가라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하고 지금 발뺌하고 있으려고 하고 이런 그 국가 간의 겉모습에도 이리 긴장한데 이 세 나라를 공존 상태로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일본도 못 되고 중국도 못 되는 거예요. 유독이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여기 이 시간에는
제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서 안을 제안한 안을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큰 묶음들을 딱딱딱 엮어갖고 일단은 추려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이게 제가 볼 때 100년 정도는 잡아야 될 기다. 100년. 100년까지 나아가면서 10단계 나누어갖고 초기 10년, 그 다음 10년, 10년 이런 점검해 볼 요소는 있겠지만은 100년에만 가도 이게 해결돼 버리면요. 전 세계 인류가 방향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민족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주지가 되어져. 중국 사람에게는 공산이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알고 태어나면서 저들에게 알려야 될 사상이라면 바로 우리는 이 동북아 평화공존에 대해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아주 막 훈련시킨 언어로서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홍익인간이라는 언어하고 탁 연결되어지면서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이 내용하고 앞으로 있어야 될 전 인류의 삶하고 연결해서 나가는데 지금 100년이면 100년 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 개인이 살아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면 정치가 돼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오래된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세대를 걸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하나 개인이 욕심내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반드시 돼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에 공존 가능 구도 설정을 이 시간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또 설명이 또 추가로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공존 가능 구도 설정. 이래놨고 번호를 안 매겨놨어요. 그냥 아마 쭉 이렇게 서술적으로 적어놨는데 섬으로 구성된 일본 땅을 일본, 한국, 중국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시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구상이 우선 돼야 된다. 요거는 늘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일본 자체가 땅이 망하고 있잖아. 지금 땅이 깔아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피난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초 단계라. 그리고 중국의 만주 땅을 대한이전자 일본을 비우는 일본을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중국의 만주 땅을 일본과 한국, 중국이 나누어서 관할하는 거예요. 관할.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는 일본을 세 등분해서 하는 거하고 만주 땅을 세 등분하는 거하고 이제 거기엔 하나의 대응되는 방법으로서 제한되는 거예요. 만주 땅이라 하는 이 만주 땅이 왜 만주 땅이어야 되느냐? 왜 일본 중국 본토를 이야기하죠? 만주 땅에 제한되느냐? 이게 아주 미묘한 내용이 있잖아요.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러일 전쟁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또 만주국이라 하는 나라를 세웠다니까, 일시적으로. 러시아가 이 만주 땅을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만주 땅에 대한 한반도가 만주 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련한 내용 갖고 있지만은 뭐 좀 우리하고 연결됐다는 역사적인 고리만 잡고 있어야 하지만 이걸 쟁취하려고 하는 예서는 게 없어요. 소위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원점이 어디냐? 이게 만주 땅에 있단 말이에요. 만주 땅.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쪽을 지향하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 땅을 내주는 대신에 만주 땅에 대한 지도, 옛날에도 자기들이 만주국에 대한 이름이 계례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조정해서 하는 그거 되지만 일시적으로 또 있다가 없어졌는데 중국 자체도 이 만주 땅에 대해서요. 지금은 중국 전체가 만주 땅까지 다 들어서 자기 땅이라고 하고 하지만은 이게 동북공정이라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니니까 자기들 거 만들려고 지금 역사 왜곡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진시황 이래로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만주 땅은 중국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억지로 자기들이 지금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동북 공정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만주 땅이 아주 묘한 거예요. 중국도 자기 거 알면서 자기 걸 좀 챙기려고 하니까, 소련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6.25 동란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 왜 6.25 동란이 생기느냐? 이 만주 땅하고 관계 있다니까. 중국과 소련 간에 그 알력 관계, 어떤 풀어보려고 소련 쪽에서 이 만주 땅을 되찾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 기회로서 한국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러시아도 관계 있다니까. 러일 전쟁하고 연장선상이 있죠. 러일 전쟁에. 러시아는 러일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만주 땅이라고 하는 이게 있고. 그래서 한국 동란을 일으켜서 중국 자체가 이쪽에 말려 들어가도록,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속에서 중국이 말려 들어가도록 소련이 계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논리가 있다니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 만주 땅의 위치가 아주 묘하다는 거예요. 그런 묘한 그 관계에서 우리 한반도가 요런 동북아 공존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주 땅에. 일본은 어차피 지금 땅이 필요한 나라고, 섬나라보다는 안정적으로 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니까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있는 거예요. 중국의 동북 방향의 경계는 만리장성을 한다. 이 진시황의 경계선에, 진시황이 만들어낸 그 경계선, 그걸 만리장성이니까 그걸 중국의 동북 방향의 경계는 만리장성을 한다.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한반도를 통로로 해서 제주도와 연결하여서 중국에서 일본까지 지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는, 고속도로도 연결하고 고속철도도 연결하는, 중국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배로 왔다 가야 되는데 기차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나라가 제주도라고 하는 섬이 있으니까 지중선로로 해서 작업하기가 어디보다도 노선이 나을 것이다. 우리가 반도국가라고 하는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섬하고 연결하는데 하나의 통로는. 우리가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주 땅에 어떤 그 권리를, 우리가 분할해서 사용해야 될 어떤 권리를 우리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특정한 항만에 삼국의 선박에 대한 입항이 자유롭게 한다. 다 열어놔보면 안 되고, 일본, 중국 어떤 그 지역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는 무료로, 그걸로 들어가는 그거는 뭐 하여튼 선박은 무료로 막 선박에 정박이 되도록 특정한 어떤 그 항만을 개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이 개별적으로 유지한 해역들은 공동수역으로 활용한다. 생각해봐요. 중국도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이 그 어마어마한 수역 있잖아요. 일본의 태평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고 한국에도 남해안이나 동해안 쪽으로 가다가 중국의 해역이나 일본 해역까지 해역 자체가 넓어지는데, 땅과 이 그 수산업 관계가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다 안정적으로 바랄만한 거예요. 서로 간에 어느 한 사람 핀을 들여갖고 뭐 억지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중국 땅에서 건설해야 될 철도 부설은 일본의 자본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게 한다. 일본이 중국 철도 건설에 나름대로 좀 책임도 맡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거더라. 철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이런 걸 일본이 투자하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중국 땅에서 건설하는 고속도로에 대한 자원은 한국이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가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덕을 많이 본 나라니까. 그 다음에 남북한은 두 정치 구역을 인정을 하대. 남북한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여왕 제도로서 통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왕 제도로 통합한다. 일본은 천황 제도를 폐지하고 청일 전쟁 이후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만행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그마한 깔짝깔짝한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거는 잘못했다 하고 분명한 표시를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중국의 5,000년 역사에 이어지는 왕조 복귀, 공산을해가 지금 갈팡질팡 되어 있는 일시적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고 왕조에 대한 질서를 세우느냐. 여기에 여왕제도, 한국의 여왕제도에서 연장을 하고 일본의 천황제도가 폐쇄되면서 일본의 천황제도에 연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한국으로 중심이 되는 여왕 통치, 남북제도, 남북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것이 여왕제도지만 결국 이것은 중국과 일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왕제도라 하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 여왕제도가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되는데 여자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제가 수요일 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5층에 있을 때, 지금 4층인데 박근혜 씨가 여왕되기에 너무 적합하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에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어떤 사역 때문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여왕제도로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 때문에 제가 겨냥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전에 있던 내용이지 그냥 며칠 동안 생각해서 간단히 금방 나온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표현은 요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의 북한의 핵무기를 기준해서 핵무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북한의 핵무기를 기준해서 전 세계로 하여금 핵무기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단계란 말이에요. 단계. 북한의 핵무기 수준에서 모든 핵무기를 맞춰라.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다. 북한 보고 무조건 없애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핵무기 수준을 낮추는 어떤 1차적인 기능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핵무기는 모든 나라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에서 중국의 핵무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1차적으로 모든 나라의 핵무기 수준을 낮추고 가장 낙후되어 있는 수준이니까 그것만큼 핵무기를 낮추고, 그리고 낮추면서 북한이 핵무기 무장을 해체할 시기는 언제냐? 중국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핵무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없애는 마지막 수준에서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인류에서 핵무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동북 평화공존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발표지만 앞으로 이걸 진히 지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취해될 것은 결정 방법을 소속한 국민들에 의한 국민투표제다. 의회나 이런 정도로 아니고 국민들이 이거를 직시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내용을 직시해가지고 국민투표제로서 이걸 선택하도록, 단 한 국가라도 부결시켜버리면 이거 자체는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단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성사되지 않도록. 요 내용, 요까지가 공정 가능의 기능, 공정 가능의 구도 설정, 공정 가능의 구도 설정으로 2013년 6월 16일
어제 뭐 6.12 선언인가 뭐 사고, 행사 사고 하는데 6.16 오늘 이걸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한 거니까 이 뭐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슈가 된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뭐 참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국가 어떤 정책 전략가들이 이걸 보고 타당하냐 안 하냐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 뭐 엉뚱하다 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이권이 없고 아무 관계 없다 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뭐 그건 지연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기에 봐서 동북아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 옛날 이야기하고 막 지향하고 그래 갖고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있는 이상에는 인류가 가야 될 방향에서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금 시대까지 유지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유지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뒤다볼 때 우리 온 한국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이 말이 한글이니까 한글하는 한국 국민들이 이 일에 어떤 자세로 대응해서 준비할 거냐 지금 한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적이라.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구도 설명해갖고 각 항목을 해갖고 만주 땅의 일본인 대피, 핵무기, 여왕제도, 또 자본 활성화, 언어 통일, 국제질서 선도 이런 식으로 쭉 해놨어요. 설명은 또 따로 해놨는데 우선 다른 거는 제목하고 내용하고 바로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국제질서 선도라 하는 이 부분이에요. 국제질서 선도. 왜 동북아 평화공존이라는 이거 구도를 우리가 제시하느냐 하는 것은 국제질서를 선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화적인 공존, 인류의 평화공존하고 연결한 하나의 모델로서 동북아의 평화공존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 구초는 그 기초가 뭐냐니까 중국의 공산이 있듯이 공산이 기초가 되어진 이 11조, 즉 내 것이라고 하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 내 끼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동물, 식물하고 구분하지 않고 이 별도로 해가지고 그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다른 거 다 하나님 만드셨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 내 것이라는 만물 중에 11조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물 중에 11조.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우선적이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데 이 자세를 인류에게 보여주잖아요. 인류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마참 핵무기 때문에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위험 요소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핵무기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북한뿐만 아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핵무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것이 나섰기 때문에 북한에만 타켓트가 지금 들어오는데 알고 보면은 핵무기 전체에 대한 인류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북한이지 핵무기 자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해서 타켓을 갖고 막 계속 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현재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국제질서 선도에서 핵무기 제거라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핵무기 국제질서에. 그리고 살인무기 제조를 말이죠. 제한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 무기에 대해서는 이익이 제조되어지는 것을 차츰 줄여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긴 힘들어요. 핵무기를 하는 큰 어떤 타켓을 두고 핵무기 자체가 제일 살상 범위가 크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타켓을 두고 있으면서 차츰 살상무기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인간들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기를 만드는 데서는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게 온 인류의 공통된 시각의 또 방침이고 그걸 지향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성의 출산 정대를 해야 돼요. 여성의 출산 정대. 산업의 평준화. 각 나라마다 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산업을 평준화시켜야 돼요. 평준화. 산업혁명 가는데 그 방향 자체가 어디로 가는 산업혁명이냐? 온 인류가 산업의 이 영향을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다 막 몰아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공산이래, 공산. 인공위성의 고도 및 지구와의 이탈 거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화성 탐사 중지시키고 달나라 가는까지 중지시켜야 되고, 이 소위 말하는 위성이 도는 이 궤도 자체에 대한 이 궤도를 제한시켜야 돼요. 제한. 무조건 해갖고 뭐 아무 위성이나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의 궤도 제한, 그 다음에 거리, 이탈 거리, 지구와의 이격 거리, 그거 자체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활용 기계, 컴퓨터로 들어가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는 수공하는 것은 뭐 거의 통제가 힘들겠지만 컴퓨터가 들어가는 그 기계에 대해서는 고유 아이디를 다 부여하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그리고 제한된 어떤 동작 언어가 나오면요, 컴퓨터 자체에서 이걸 아까 말했지만 유튜브가 올라가는데 언어가 무슨 이상한 검색어 들어가면 받아들이지 않듯이 모든 컴퓨터로 작동하는 기계에는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인간들이 위하다 하는 언어들이나 어떤 요소들이 나와버리면 동작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수행하지 않도록, 의료기계라도 사람을 죽이는, 의료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부족한 부분, 사람이 여러 가지 살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서는 이게 어쨌든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돼요. 이 가능한 것은 컴퓨터로만 통제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로만 통제되는 부분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고는 도무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이제 산업체제나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제도를 넣어가지고 인류로 하여금 지금처럼 막 차량이나 무엇이 비행기나 이런 게 막 마구 많아가지고 내가 편한 것을 지향하는 보다는 비행기 좀 적게 뜨더라도, 아니야말로 차량이 좀 적게 생산되더라도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산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실력 자체가 지금보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전체 인류의 안정된 어떤 생활을 유지로 하면서 같이 가는 거로 지향해야지, 한 사람 우뚝 서고 한 나라 우뚝 서 나가는 것 자체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북아의 평화 공존이 필요하다. 이 국제질서 선도에 관계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세 나라 3국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3국의 입장은 일종의 성경하고 연결되어지는 지난번에도 창세기 10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그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3국이 이 공존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바이칼 호수까지 온 거는 늘 이야기했잖아요. 바이칼 호수. 이 바이칼 호수라고 한 요 위치가 성경에서의 창세기 10장에서의 어떤 마지막 기점, 마지막 어떤 종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단이 가서 바이칼 호수까지 갔다. 근데 거기에서 각 나라마다 중국, 한국, 일본, 저 아메리카 쪽에, 알래스카 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바이칼 호수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이 3국이 중국, 일본, 한국이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바이칼 호수에서 바로 내려오면은 이게 중국이다. 바이칼 호수 바로 남진해 버리면 남쪽을 향해서 바로 바이칼 호수 쉬다가, 그건 평지니까 바이칼 호수 쉬다가 그때 고생을 하고 거기까지 다 같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는 부족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어떤 가장이 이제는 흩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이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그 사람이 중국이라, 중국.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남쪽이 되니까 가장 많이 아마 인구를 형성한 사람이 내려왔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동쪽하고 방향을 잡고 오던 이 무리들은 계속 동진했다. 그 동진한 것 중에서 주류가 섞여 있다. 그 섞여 있던 동진하던 사람이 동진하다가 만주 땅을 향해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여기가 주류가 있는데 단 할아버지가 거기에 속해 있다. 그러다가 여기서 만주에 있던 사람들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한 번씩 1년에 한 몇 번씩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예배 형식을 그대로 들여서 제사를 드린 거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근데 그 백두산에 있던 올라서 제사를 드린 그 무리, 동일한 무리 중에서 일부가 또 계속 남진하면서, 그때는 일본하고 한국이 섬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연결되어 있던, 땅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인데, 물론 알래스카하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물줄기가 나중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일본하고 한국을 섬으로 만들 정도로 물줄기가 생겨가지고 변형이 돼서 섬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한국 땅 한반도에서 있던 이 사람들이 일본까지 넘어가서 단절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절되려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일단 단절되고 난 뒤부터는 교류를 위한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배를 만들 수 있나,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머물다 보니까 한국과의 이 한반도의 관계에서 경은 멀리 떨어지는 격리가 생겼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떨어지려고 한 건 아니다. 중국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바이칼 호수에서 중국으로 남쪽 내려오는 그 선례가 있었으니까 만주 땅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 남쪽으로 가던, 이 반도로에서 남쪽으로 가던 이 무리는 어당이 해보는 하나의 관례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섬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래스카 갈라지는 그 물줄기가 저 북극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 어떤 변형, 큰 어떤 변형에 있어서 거기서 물줄기가 생기면서 어떤 아시아판에 있다는 하는 이런 어떤 지형적인 이런 요소에서 변형이 생기니까 일본과 한국이 한반도가 갈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까지의 이 어떤 단 할아버지로 되어지는 이 종족, 이 어떤 가정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한 사람도 가족 중에서도 서로 맞추기 힘든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가설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러블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내놔야 돼. 근데 바이칼 호수 오기까지는 내놓을 만한 장수가 없었는데 바이칼 호수 오니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진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섬이 이제 물줄기 딱 만나니까, 바다를 만나니까 북진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걸어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도 더 남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것이 마야라든지 그 어떤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남미에 있는 저 아마존강 유역에 나오는 그 어떤 종족이 결국에는 단 할아버지의 어떤 후손들로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입장, 이것을요, 각 나라마다 어떤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여기에 대한 맞추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는요, 앞으로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시도가 왜 필요하느냐? 한국은 홍익인간을 나름대로 찾고 있는가 하면은 중국은 국가체제에 대한 어떤 국가 위주로 되면서 그것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안 그러면 국가와 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충성, 관계성을 나타낼 때 중국은요,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치더라도 관계가 되어지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요, 아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야 되니까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는 부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버린다든지 복수라든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수, 가족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해로운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복수, 이게 복수를 하면 또 그 사람은 또 복수하고 그래가지고 나라 자체에 대한 충성, 여기다 모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에요. 일본은 섬으로 단절해 가는 이 하나의 아주 참 어찌 보면은 생이별하는 거예요. 생이별. 이렇게 생이별할 줄 몰랐는데 생이별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한쪽에는 완전한 허벌판에 허바다지, 허바다. 한쪽에는 반도지, 좌절감이 있잖아, 좌절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어떤 이 결단, 이렇게 상대방하고 내하고 관계를 중국처럼 관계성을 오래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마지막이다 하는, 저 사람도 마지막이고 나도 마지막이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에 다음 관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관계에서 어떤 게 딱 되면 그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결이고 단절이야, 단절. 더 이상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살벌해진 거예요, 살벌해. 근데 한국은 반도 국가에 있다 보니까 이 양자에 대한 조율 자체와 좀 지향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반도락한 자체가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에 대한 이 내용 자체를 여전히 이어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홍익인간 자체를 이어가야 될 명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잊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 삼국의 입장을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해 놓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있는 이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만큼 때가 되었다, 한마디로. 아니야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같은 사람 이름 날리려고 이런 내용을 말하게 했을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내 한 개인을 높이 세워서 좀 출세시켜 보려고 이런 이론을 했으니까 대단하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지금 때가 이 내용의 말이 전달돼야 될 때니까 나온 거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괜히 참 말만 하는 이 공산 정치, 이 공산해가지고 참 이름 자체를 내가 같은 발음이니까 공산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한자로. 근데 그게 전부 다 말로써 되어지는 게, 말로써. 요런 뜻이다, 요런 뜻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 공산이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것을 삼국의 통합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동북아 평화공존이라는 구호로 하면서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공산이란 이 사건이 들어간 것과 남한에서 동북아 평화공존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하면서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나가야 될 하나의 동북아의 정세. 앞으로 이 동북아가 요 구조만 나가면요,
이 구조를 100년 안에만 돼버리면은 전 세계에 국제연합이면 국제연합, 아까 그 여왕 이야기를 했는데, 여왕이라는 것도 각 대륙 단위로 해가지고 여왕의 대표들을 전부 다 각 나라마다 여왕을 해가지고 여왕 대표를 해서 하나의 여왕의 연합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으로 가야 되고, 이건 정치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여왕이 맡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왕 제도를 통해서 국제연합의 견제, 국제연합을 보조, 이렇게 해서 마치 부부가 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어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갈라질 수 없다, 나눠줄 수 없다는 것처럼 이 전 세계 인류가 전체가 한 가정으로 돼가지고 나아가는 걸음의 모형을 우리 동북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지금 간단해요.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디 한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될 일도 아니고 한두에 될 일도 아니고 100년만 돼도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해야 돼요. 지향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향점 자체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되게 돼 있고, 이렇게 안 되면은 세계 인류의 어떤 평화적인 공존 자체를요 나타낼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의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잘나서라는, 누가 어디 똑똑해서 뭐 이거 이야기하면 아니야 물론 반응이 있을 만한 어떤 인맥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